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트입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그래서 02-3153에 2611번으로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자, 013-3366-0110번으로는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내느냐, 이 종목 너무나 사고 싶다, 그 종목 한번 진단을 받고 사야겠다라고 좀 더 안전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 이 종목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까 매도를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시장은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빠질 때는 사는 게 맞다 되겠죠. 그만큼 어차피 빠져야만 오르고 올라야만 또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빠진다고 겁먹는 것보다는 빠질 때 그래도 사는 게 정답이다 라는 말씀 조금 드리면서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960.67포인트로 오늘 1%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주만 오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오른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적이 개선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상당히 적은 금액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장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볼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요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3.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2.4%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SK하이닉스가 1.3% 강세, 한국전력이 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안 움직이죠.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와, 삼성생명이 오늘 4.7%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1% 강세고요. 기아차 1.8%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전기전자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LG노텍, LG전자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기전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전기전자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3분기 실적이 나왔다 이거예요. 조커는 나쁘거나 일단 다 나왔습니다. 성적표는 다 받았어요. 그래 다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수학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수학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건지 선택을 할 거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시 한번 도전한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좀 더 좋은 성적표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증시 자체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전기전자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부각되는 가치는 어떤 가치? 바로 청산 가치입니다. 자, 바로 PBR이라고 하는 이 청산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증권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증권업종도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증권업종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 이거를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랐어요. 맞죠? 먼저 또 올랐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글로벌적인 경기에 대한 분위기, 글로벌적인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다른 여타의 이머징 마켓은 항상 긍정적인 모습 시그널을 나타냈다면 한국에게도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증권주는 꾸준히 올랐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부분. 자, 구조조정을 끝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수익성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징 종목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3.5% 정도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포털 검색어에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식이 또다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건희 회장이라는 키워드가 뜰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고, 자, 외국인 매수세 속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3분기까지 실적을 딱 놓고 본다면 반도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나 둘 중에 한 개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만큼 빠졌을까? 영업이익에 타격이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에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주가가 지금 빠졌던 거는 과도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46,200원입니다. 자, 코오롱 인더는 바로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실망감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 자, 인더. 예. 코오롱 인더스트리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위치까지 또다시 한번 더 내려왔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아, 지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지지가 나왔었고, 또다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한번 사볼만한 가격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돼요. 항상 바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 말고도 저도 이 생각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다 모두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41.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적게 오르지만 그래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0.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일별 동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자, 아하, 이거 개인만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지금 기관에서는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그죠?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137,200원으로 오늘 1.4%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안 움직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 1%대. 자, 컴투스 크게 반등하죠. 5%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전히 홈쇼핑 관련주는 또다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홈쇼핑 관련주가 상승을 할 줄 모르네요. 맞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낙폭과 대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오테크닉스 0.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전공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전공이 오늘 6.2%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8,750원이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전공. 자,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추이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이 자리 자체 18,900원대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를 못 받고 깨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 탄력이 다시 한 번 더 생기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럴 때 발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청산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욱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낙폭과대라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청산 가치가 PBR 밴드가 PBR이 낮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림. 네. 자, 마이너스 2.5% 지금 또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 참 닭고기
자, AI가 다시 한번 또 발생을 했죠. 발생하면서 지금 닭고기 관련주가 또다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그 마트에 가보니까요. 지금 할인 닭고기가 한 마리가 4,000원에서 5,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7,000원, 8,000원 때도 기억나는데 맞죠? 가격이 빠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닭고기 관련주 요즘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관련주가 또다시 이슈화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 좀 더 엮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보시면요. 자, 1086원 60전으로 0.6% 지금 또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고, 오버히팅이다, 그죠? 그래서 빠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1965포인트, 65입니다. 자, 65포인트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르는데 내 종목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종목 너무나 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빨리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네,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좋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종목별로는 뭐 약간 좀 흔들리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살만한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인데, 자, 오늘장 첫 번째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체크해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룡 대표님께서 주셨던 삼성전자 급등하고 있죠. 삼성생명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끕니다. 자, 은행주만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 그 외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밀렸었던 하한가를 갔던 NHN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상담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크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도 될 만한 시장이지 않나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저희가 지금 포트가 있는데 잠깐 좀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쉬고 온 동안 신세계 인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제가 주말에 그 신세계 사이먼이 여기 이제 계열 그거죠. 그래서 한번 가만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요코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그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화장품만 사고 갈 것이냐? 백화점 와서 화장품만 보고 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입 브랜드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수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저는 한 번 더 3분기부터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아직까지 재료는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런 재료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은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현 선생님께서 112% 상황 현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장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요, 이상현 선생님께서 연달아 또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응과 리을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상현 멘토님 혹시 힌트 좀 주시죠? 네, 뭐 방송을 꾸준히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 기업 청소기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소기 관련주, 청소기 이름도 조금은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되나요?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 얘기하면 너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단, 쉬워요. 네, 네. 청소기 제가 관련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일렉트로룩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글자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꼭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요.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답이 벌써 왔습니다. 우진 로봇이랍니다. 우진 로봇. 이게 뭔가 맞는 듯 뭔가 아닙니다. 맞죠? 뭔가 맞는데 뭔가 아닌데, 이게 참, 자판을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네, 6750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점 하나를 찍으면 님이 남으로 변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꼭 잊지 더. 마시고 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네, NH엔터 매수할까요? 1186님 의견 주셨는데요. 볼게요.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상은 멘토님께서 의견을 또 같이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게임주 많죠? 금요일 하한가 갔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하한가를 갔어요.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게임 위에서 한 게임 10개 고프류 게임을 게임 등급 취소를 예정했다는 거죠. 취소가 된 건 아니에요. 취소가 되면은 아예 게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 예정입니다. 자, 곧 풀릴 겁니다. 멈출 가능성은 없어요. 정지될 가능성은 없고, 재밌는 거 얘기 드려볼까요? 컴투스의 PBR은 몇 배일까요? 7배입니다. 게임빌은요 3배가 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여타 다른 게임 마찬가지 굉장히 비싸고, 그나마 좀 싼 PBR을 가지고 있는 게 네오이즈 게임즈가 한 1.67배 됩니다. NH엔터 얼마일까요? 지금 1배도 안 됩니다. 가장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까지만 가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요, 한 11, 12만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PBR 1배만 보더라도 9만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싼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3분기 실적이 뭐 적자가 나왔어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건데 적자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65억? 이게 시가총액 얼마짜리인데 굉장히 장사 그래도 자, 버티고 한 거예요. 시총 1종이 깨지긴 했지만 올라갈 겁니다. 왜요? 4분기부터 잘 아시겠지만 10월부터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신작 게임들을 내놓았어요. 그게 3분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4분기부터 어떻게 되죠? 흑자 전환합니다. 고프로 게임 뭐 정지된다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면 내년의 성장성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더 이상의 적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 이렇게 싼 종목을 계속 매수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들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용 물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건데, 자, 이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신용 잔고가 있어요. 딱 틀면 이제 신용이 나오죠, 이제. 자, 이게 보시면 신용 매물이 이 상당 권역이 지금 다 잡혀 있죠,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마우스에 딱 갖다 대면 지금 나오죠. 신용 비율이 5%가 지금 차 있죠. 차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가격대 위에는 지금 신용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아직까지 적자죠. 적자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때 이게 방송에서 8만을 돌파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아, 올리려고 들어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을 돌파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쉽게 이거 포지션 정하기가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뺍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요 하단에 6만원대는 깨져야지만 이게 신용 매물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죠. 반대 매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은 저는 아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사람 의견 잘 들어보셨죠?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레드입니다. 매수할까요? 7804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연달아 두 개가 엇갈렸는데요. 자, 크레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이슈는 삼성 SDS 상장까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실적 괜찮았고, 그에 따른 성장성, 아마 이제 14일 날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슈가 되겠죠. 그때 주가가 만약에 튀어 올라가 버리면 크레드 주가도 어떻게 따라갈 거다, 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털고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 매수 저는 가능하다 의견 드려보고, 방송상에서 처음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 7만원 완전 초반대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공개 방송합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민 멘토님 의견도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네, 크레드는요, 이게 꾸준히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격이 제가 이 가격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위에 가격대를 노리십니까? 중요한 가격은 하단권역입니다. 61,000원, 6만원대가 그 가격대가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빠지더라도 추세상에 어느 정도 지지권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매도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애매해졌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뺐다고 올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71,000원에 또다시 이 하단 가격이 얼마예요? 63,000원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또 마음고생을 또 하실 건데, 차라리 저는 만약에 사신다면 지금 자리부터 분할 매수로 밑으로 내려갈 때만 다 사셔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 자리 사지 마세요. 예, 괜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거 꼭 벌어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 삼성의 SDS 상장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크레드가 연관 있는 기업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격 밴드는 여전히 저는 61,000원, 6만원대 그 가격대에서는 사고 싶은 매력을 느껴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전혀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은 느끼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글컴퓨터네요. 자, 매수할까요? 8121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하기에 너무 급락이 나왔잖아요. 뭐 2012년도 바닥도 확인됐고 2013년도 바닥도 확인됐고 또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흐름을 좀 읽으시는 것 같은데, 거의 이런 포인트 자체가 나왔다는 거죠. 큰 그림에서 이런 바닥 포인트. 네. 잘 보셨어요. 그쵸?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선 하나 평행하게 만드시고, 이 주봉입니다.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올려보자면 이 구간대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슈팅 구간이라서 매도고, 여기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여기서 근데 왔으니까 이제 매수해보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 보셔야, 일봉으로 갈게요. 그 다음부터 보셔야죠. 다짜고짜 사는 게 아니라 좀 반등 좀 나와주면서 수급 포인트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을 보자면
최근에 수급상 기관들이 많은 매도 물량을 보였어요. 기관들이 매도를 심하게 하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이 포인트가 좀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돼요. 매수 쪽 전환이 좀 돼야 됩니다. 오늘장 수급도 보니까 아직은 잡히는 건 없네요. 자, 그러면 당장의 흐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기관들의 깔끔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든가 개인이 많은 물량 팔고 나가든가 그게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고 차트 분위기로도 말씀드려보자면 반등 흐름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매수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 나쁘진 않겠지만 확실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진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 보고 수급도 좀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그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볼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M입니다. 매도할까요? 3020님. 의견이 같습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SM. 낙폭과대는 하지 마세요. 네, 낙폭과대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되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낙폭과대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오늘 더 말씀을 드린 거는 뭐였냐 하면요. 바로 PBR적인 부분, 바로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청산가치, 자, PR은 어차피 낙폭과대가 됐을 때 적자가 되면 PR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PBR은 다르다는 거죠. 맞죠? 자, 1년 동안 그 회사를 다시 팔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몇 년이 걸릴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 주가 자체를 한번 크게 한번 보자고요. 크게 한번 보시면, 자, SM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중국 쪽의 문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SM을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면, 이런 자리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었고, 자, 대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가 지금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하향 추세대 안에 내려왔어요. 상향 추세 아닙니다. 아직은. 자, 그럼 가격 28,0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어때요? 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앞에. 자, 맞죠? 컸죠? 누가 빠져나갔습니까? 외국인 기관 같이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그죠? 거래량도 없고, 지금 누가 올린지도 정확하지 않고, 또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죠, 맞죠? 돌파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 돌파를 확인하고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아, 매도라네요. 매도. 자, 피디님 방금 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매도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한번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파세요. 아시겠죠? 그게 답입니다. 기관이 안 들어오면 팔고, 만약 기관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거래량은 반드시 터져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세 가지 조건 만족되는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 매수할까요네요. 6853님. 네, X와 O입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장 좀 올라주고 지난주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는데요. 4분기도 안 좋아요, 실적이. 네. 3분기 실적 보셨잖아요. 정말 최악이었죠. 4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상승을 크게 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IR 담당자 여러 번 이제 대화를 해본 결과 4분기도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이상남 멘토님 의견은 좀 다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이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단 권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많이 빠졌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 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청산 가치가 엄청 높고 이런 기업도 아닙니다. 자, 1.3, 1.2, 1.4 뭐 이렇게 나오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 1년 반이 지나면 자기 가치를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서울 반도체 이미 과매도 구간이 조금 들어왔는 상태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단기로 갑자기 확 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LED 업황을 같이 보시면 그때가 그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단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LED 업황은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MDS 테크가 너무 내려가지고 이걸 보유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싶어서 그래요. 얼마에 사셨어요? 21,750원요. 21,750엔 사셨고 얼마나 예. 들고 계세요, 비중은요? 비중 한 30%요. 자, 하여튼 뭐 22,000원 가까이 들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언제쯤 예. 사셨을까요? 그게 확실한 걸 모르겠네요. 제가 산 지가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사자마자 그냥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이고, 좀 걱정이 되실 것도 같아요. 예, 자, 그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제가 오후 견을 좀 드렸는데, 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예, 예. 아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 MDS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베디드 분야에서. 예. 대한민국 탑 수준이에요. 예.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를 끌어내렸던 게 예.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해줬잖아요. 예. 주식권도 그렇고 사업펀드 쪽 물량도 그렇고 그냥 매도가 예. 좀 많았는데 외인은 물량을 좀 사주긴 했어요. 근데 예. 외인이 산 물량 자체가 이게 진짜 외국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 예. 약간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꼬여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기간의 매도가 심했잖아요, 최근에. 예, 예.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간의 매수세가 다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예. 조금은 다시 반등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봐요. 예. 네. 또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자, 3분기 실적이 혹시 좀 나왔나요?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 예. 나왔었네요. 자, 전년비 31%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3억, 당기순이익은 21억을 했습니다. 예. 자, 기업 분석 란으로 가서 당기순이익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자, 예. 21억을 했어요. 그러면은 47억 더하기 21억을 49억 더하기 21억을 하면은 순이익이 얼마죠? 70억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예. 4분기 때는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와주겠죠. 3분기는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작년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한 110억, 20억 정도 체크가 됩니다. 예. 넉넉 잡아서 120억 정도까지 올해 순이익 계산을 했을 때 MDS테크의 PER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3, 14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막 크게 많이 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또 이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도 맞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약간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좀 걱정인 것은 기간 매도 때문에 그래요. 기간 매도. 예. 이제 기간 매도세가 나오다가 다시 멈추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지금 매도를 하고요? 네, 그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저라면은 그렇게 예.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간 매수 잡히면 예. 그때 다시 재매수하면은 그때는 좀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근데 전문가님, 저 SK 하이닉스로 교체를 하면 어떻겠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예. 한 종목씩만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가 바로 있다는데요. 이상님 선생님께서 받아주시죠.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뭐 어떤 거 대동공업을 예. 제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올라가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어머니 그 TV 아니면은 소리를 그냥- 조금 뮤트로 좀 바꿔주세요. 예,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음소거 하셨습니까? 예예. 예, 잘하셨어요. 이게 울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대동공업을 지금 뭐 사고 싶다는 것입니까? 네예. 예예.
이거 10,000원이 깨지면 살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10,000원이 안 깨지고 대형들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도 되는 건지, 이게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해서. 어머님 이거 예전부터 봤던 종목이죠, 어머님이? 예, 보고 있었는데 제가 밑에서 5,000원대는 제가 못 사고. 예, 올랐잖아요, 맞죠? 예, 많이 올란 상태여서 제가 내려오니까 한번 이게 대북 관련주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근데 현재 상승이 오르고 이러면 이것도 같이 오르는가 싶어서 제가 이걸 좀 보고 있었는데 예. 올라가지도 안 하고 막 이래 내려가지도 안 하고 이래 어떡하는 상태에서 걸려 있더라고요. 예. 어머님 근데 이 항상 조금 그건 있어요. 이게 대동공업이 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나타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꾸준한 그 안정적인 캐시카우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우리나라에 농기계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납품 자체가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급하게 막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우리가 농경사회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수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수출이 다행히도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어딥니까? 그 추운 뭐라고 하죠? 키르기스탄하고 그쪽 나라에 조금이 납품이 들어가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어머님이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기냐면, 5,000원대부터 보고 있던 주가였는데 5,000원대 못 사셨다, 그죠? 그래서 10,000원대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조금은, 너무나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날아갔던 거를 봤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벌써 이제 100%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난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죠, 어머니? 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 여기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미 3분기하고 2분기 때 이 주가 자체는 이미 반영이 되고 올라왔는 순간입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여기에 대한 거품 자체는 이미 한 번은 거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칠 때 이런 식으로 거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거치냐면 한 번에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재조정을 받는 그 타이밍을 조금 노리시는 거 맞습니다. 예. 지금 어머님의 심리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이미 이걸 5,000원대 아이쇼핑으로 눈으로 한번 샀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지금은 조금 심리상 어머님이 조금 흔들리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본다면 벌써 10,000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100% 올랐습니다. 2014년에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쫓아가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버겁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2배가 올랐는 상황인데 2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그래도 대동공업을 꼭 사야 된다 싶으면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격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9,300원대 표시해 놓고 다시 한 번 더 주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300원대 요 자리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 하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 없는 음봉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 있어요. 맞죠? 이건 인위적인 음봉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파를 하고 거래량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하단권역에 이거는 흔들기 물량이었고 그 자리 자체 9,2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렸던 거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9,200원대까지는 저는 반드시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 자리 굳이 이걸 꼭 사야 된다면 9,200원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포기하자 싶으신 부분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딴 종목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삼성전기 매수할까요네요. 3673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HTS 좀 상장 이슈에 따른 부분인데 조정 나오면 좀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을 좀 노리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이 와 있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시면 그 조정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기가레인입니다. 매수할까요? 8501님. 네, 의견이 X입니다. 이성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이미 올랐어요. 올랐고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고 지금 오늘 보시면 저항에 맞고 빠지는 모습인데 굳이 우리가 이걸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런 주가상이 항상 그래요. 이게 여기 반드시 이제는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가시는 건데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단 권역의 11,000원대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N자형 파동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기간의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 자체를 올려는 주고 있는데요. 앞에 모습을 보신다면 자,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항 구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해서 매수가 되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세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 보합권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조정 자체를 거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가격 밴드는 11,000원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세운 메디칼이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8,600원이요. 8,600원이요? 예. 얼마나,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40%요. 40%? 예. 너무 고점이셨다. 좀 안타까운데. 자, 어머니 혹시 이게 최근에 사신 거네요? 10월 달에? 예. 방송을 자주 안 보셨어요? 아니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12,000원까지 주가를 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한 9,000원대에서 팔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목요일 날인가 그날 갑자기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졌어요. 실적은 좋다 그랬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예. 제가 혹시 왜 차트를 그릴 때 왜 추세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예. 추세를 봤을 때 아마 다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그립니다. 항상 그래요. 2개, 3개 라인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닥 포인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항상 긋는데 여기서 평행하게 선을 하나 딱 만든 다음에 이거 올려버리면,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아니네요. 올려버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슈팅한 부분과 매도해야 될 자리들이 나와요. 지금 구간대, 매수하신 구간대는 매도 자리였고요. 약간 요런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조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약간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너무 고점이지 않으셨나 판단이 됐는데 지금 또 당장에서 이거를 또 매도를 한다라 고민이 되지만 현 구간대에서의 수급 포인트 같이 체크해 보자면 실적 나오자마자 물량을 어떻게 해요? 던졌습니다. 이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살펴보자면요. 나왔지만 순이익이 25억을 했어요. 기업 분석 라인에 들어가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36억입니다. 25억 해서 더해봤자 61억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 때 얼마야 됩니까? 26억 이상 해야지만은 작년 실적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잖아요. 4분기에도. 그러면 거의 작년치랑 비슷해진다. 결국에는 차익 실현 나오는 거죠. 기관들은 의미 없다. 그냥 팔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신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같이 빠질 때 던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두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중이 좀 너무 크세요. 일단 단계적으로 한 서너 번 나눠가지고 오늘 일단 한 번 정리하시고요. 또 만약에 추가 하락 또 나와서 6,500원 깨져버리면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저 같으면 그 정도 일단 줄이고 다시 반등이 준다면 다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꼭 6,500원짜리는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되는 자리예요. 아셨죠? 오늘 절반 정도 던지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네요. 올라갈 가능성은 이 종목은 모르죠.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니까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애매한 자리네요, 어머니. 아셨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바로 문자 보겠습니다. 전화로 가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십니까? 토비스인데요. 예. 토비스요. 예, 토비스요. 토비스 예. 얼마에 뭐 비중은 얼마 정도? 18,250원이에요. 예. 18,250원. 예. 10%요. 아, 10%요? 예.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버님? 그냥 이게 그냥 지난 데는 팍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막 그래가지고 예.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뭐 주가가 원래 그렇죠, 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익 실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죠?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보시는 거예요? 장기 같으면 몇 개월이요? 장기는 6개월 이상을 장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6개월 이상은요? 예. 예, 그러면 한 3개월이나 2개월 연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주가가 이제 분출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미 죄송합니다. 주가 자체가 300% 넘게 올랐어요. 얼마 때부터 올랐냐면 66,000원대부터 올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6,000원대부터 쉬지 않고 올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업황이었냐면 카지노 관련해서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주가 자체는 횡보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계속적인 횡보 자체가 조금 겹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는 단기적인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주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조금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가 오른 종목은 하지 마십시오. 오르기 전에 하셔야지만 시청자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이 종목 어차피 선생님의 수익 보기 위해서는 4%에서 5% 내외에 또 이익 실현 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크게 돈을 버실 수가 없고, 항상 눌림목 권역 그리고 시세 분출 전에 조금 매집을 조금 하시길 바랄게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얼마 정도는 갈까요? 저는 지금이 꼭지라고 봅니다, 선생님. 지금이 사실. 꼭지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눈으로는 저는 이런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엄청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익 실현한다면 차라리 지금 가격권에서 이익 실현하고 그렇게 조금 하단권역 15,000원 자리를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라고 합니다. 매수할까요? 0737님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 리바트가 하한가 부근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다고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이 호실적에도 10% 빠지고 있다. 실적이요. 당기순이익이 58억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그다음 1분기, 2분기 때 실적을 비교해보자면 장사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슈는 아닙니다. 보시면 1분기 때 순이익 102억, 3분기 때 얼마요? 확대해드릴게요. 자, 102억과 85억이 있죠? 보이시죠?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50억.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꺾이는 겁니다. 이걸 매수할까요? 아니죠. 좀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오늘
신나게 좀 달려왔습니다. 내일은요, 좀 더 많은 문자로 또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님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